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 사전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장 4장 의료 및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의료에 관해서 특히 병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베트남 분들이 아직은 병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옛날 한국과 같은 문화인데 병원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이 큰 병에 걸렸다거나 굉장히 아플 때만 간다고 지금 인식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보다는 약국을 먼저 찾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옛날 한국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는 이제 약국이 마트처럼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뭐 한 블록 가면은 어디서든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트남도 의료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보험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건강보험 제도나 그 다음에 사보험 또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특히 사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아직은 많이 발전하는 단계로서 이 부분도 한국과 비슷하게 아직 좀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제출을 하더라도 아직 환급을 받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밑에 사진은 제 집 주변에 그냥 구글 지도로 약국을 한번 쳐봤는데 한 10개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이 아플 때 집 주변에서 언제든지 약국에 방문을 해서 약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와서 만약에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약국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약국은 아직 처방전이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약들을 대부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에 약 제조하는 기술이 아직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에서는 이런 약들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약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비쌀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싸게 그리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 같은 것들이 걸렸을 때 약국에 가셔도 따로 증상이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따로 제조비 없이 그냥 약을 제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국을 방문하실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현지 약국이 있고 한국 약국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현지 약국을 가시는 게 언어적으로나 아직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약국을 가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선 한인타운이나 K마트에서도 상비약들은 팔고 있으니까 방문해서 이제 약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약국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인 약사분이나 또는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현지 약국의 경우에선 가장 유명한 곳이 FPT 롱처우라는 약국과 그 다음에 파머스티라는 약국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서 아마 지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방문을 하셔서 필요한 약을 미리 구글이나 네이버로 검색을 하셔서 사진을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 번역으로 현재 증상이 어떻습니다 라고 이제 번역기를 돌려주시면은 아마 이제 그에 맞는 약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뭐 감기나 그런 게 아닌 증상이 조금 많이 아플 경우에서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인 기준에 조금 기준치에 부족한 병원이 많기 때문에 한국 병원이나 국제병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로 국제병원 같은 경우에선 물론 하노이 기준인데 아마 호치민에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홍응옥 병원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빈그룹에서 운영하는 빅맥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시면 한국어 통역을 하는 직원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쉽게 병원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병원과 그리고 치과가 있겠는데, 이제 구글에 한국 병원 또는 한국 치과를 검색하시면은 아마 구글에서 나올 것이고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제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응급실도 운영을 하니까 평소 거주지 근처에 국제병원 위치를 기억해서 만약에 본인이 많이 아플 때는 새벽에도 이제 방문을 하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항상 이러한 부분은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병원비 및 비용 청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원비 및 응급실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한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비싸게 적용이 되고 있고 참고로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감기 비용 같은 경우에선 2에서 3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한번 배탈이 나서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감기가 걸려서 이제 링거를 맞았을 때는 한 8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비용이 제가 국제병원을 가거나 한국 병원을 가서 이렇게 굉장히 비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비용은 이 정도였던 것 같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병원이랑 한국 병원이 있을 때 한국 병원이 아무래도 더 비쌉니다. 국제병원은 아무래도 베트남 분들 대상으로도 이제 의료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병원보다 조금 더 저렴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선 딱히 뒤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방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밀렸던 검진이나 치료 같은 것들을 싹 다 받고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복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비용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저희는 베트남 국가에서 적용하는 의료보험은 없지만 회사에서 이제 사보험이죠. 예,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감기에 걸리거나 뭐 간단히 병원을 갈 때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냥 사비를 들여서 치료를 받았던 적도 많은데 베트남에 있으면은 오히려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단순히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더라도 2, 3만 원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비용을 이제 회사에 청구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서 이제 비용이 나왔을 때 제 사비를 들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비용 청구하기 전에 회사에 적용되는 제도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용 청구를 할 때 총 한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가족이나 뭐 배우자, 자녀 등이 이제 같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한국 보험회사를 들어있는지 아니면 현지 보험회사를 들어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개 보험회사가 뭐 어디를 들어있든지 간에 비용 청구를 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선 연 1회 건강검진 혜택도 있으니까 어느 병원에서 이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진료를 하시고 또는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병원 측에 그 보험 청구를 할 거니 서류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서류를 제출을 여러분께 드릴 거고요.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회사에 있는 인사나 총무팀에 제출을 하시면 아마 그에 맞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베트남 무료에 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도 많은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들이 있을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대표 통신사로는 첫 번째로 비에텔, 그리고 모비폰, 마지막으로 비나폰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비에텔인데 아무래도 국가 통신망으로서 국용 통신선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통신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마디로 뭐 여러분들이 지방에 출장을 가시거나 뭐 시골이나 산에 가시더라도 그래도 통신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트남이 땅이 넓다 보니까 특히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선 출장이 잦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에텔을 이용하시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비폰인데 대도시를 기준으로 조금 더 나은 속도를 보이는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속도 차이에서는 뭐 비에텔과 크게 차이는 없으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를 고르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비에텔과 모비폰 둘 중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베트남도 4G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올해부터 5G가 가끔씩 잡히던데 사실 별로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오른쪽에 제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 속도를 한번 찍어 봤는데 또 60일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제가 유튜브를 볼 때 한 720에서 1080 화질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끊기는 거 없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부분에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물론 이건 제가 베트남에 적응이 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한국 가서 핸드폰을 사용을 했을 때 와, 정말 속도가 빠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통신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에 비해서는 약 10분의 1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신 비용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금 비에텔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2기가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1시간 통화 무료가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4,500원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데이터를 조금 많이 쓰다 보니까 하루에 1기가를 주는 데이터 쿠폰을 또 따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25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30일 하면 한 7,000원, 8,0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앞에 이제 기본 통신 비용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12,000원 정도 나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마 회사에 취직을 하시면은 통신 비용은 아마 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베트남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한국 폰을 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으시던데, 저는 그렇게 정지를 하지는 않고 그냥 최저 요금제가 있습니다. 아마 5,000원에서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10,0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저는 유지를 하고 있고, 가끔 한국 서비스를 은행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 문자로 인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서는 그때만 잠깐 다시 켜서 그런 문자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핸드폰을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투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유심과 베트남 유심을 둘 다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선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심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심 등록 같은 경우에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비에텔이나 모비폰 통신사 방문을 하셔서 여권 제출을 하시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30분, 많이 걸려도 1시간 정도면은 여러분들의 번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를 받으시고 이제 결제 관련해서는 선불로 할 건지 후불로 할 건지 통신사에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선 길에서 유심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의 이제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냥 유심을 만들어서 파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 이름이 아니니까 나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따로 길에서 파는 유심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파는 유심 같은 경우에선 보통 기간제로 단기간 이제 번호가 생성이 되는 유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심은 본인이 쓰셔도 나중에는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이러한 부분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베트남 사전 오리엔테이션 무료 및 통신 서비스 관련해서 마치도록 하고, 베트남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월드잡 홈페이지에서 멘토에 질문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베트남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